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비장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시황을 먼저 좀 보면 미증시는 그냥 뭐 보합으로 마무리됐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좀 하락이 나왔죠. 이제 내일 미증시도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선반영을 했으니까 들 빠질랑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에서 이제 특이점이 있었던 부분들은 진단 관련된 테마주로 엮여있던 종목들이 거의 다 하락폭을 굉장히 크게 키우면서 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이제 차익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큰 폭으로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금을 27% 만들어 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빠지면 코스피 2200포인트 이거 이탈 자리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현금 비중을 줄여갈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다시 채워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볼 거고,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다시 되돌림이 나오고 위로 뻗어간다 그러면 현금을 이제 더 늘려가면 되는 거고, 이제 지금 자리에서 뭐 이제 박스권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11월 중순까지 간다 그러면 2400포인트 밑에서 이제 다시 주식을 채워보는 그런 포지션들을 지금 대응 전략으로 세워두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변동성을 주면서 자산은 커져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해를 하면 이 변동성들을 잘 대응만 한다 그러면 아웃퍼폼 수익률을 굉장히 크게 쌓아갈 수 있는 포지션들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하락을 너무 회피하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만 잘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 폭락은 아무리 크게 두둥이 맞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제 화요일에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결국 주가의 위치는 기업 가치가 결정을 한다. 그런데 보통 이제 움직일 때는 사람들은 어때요? 모멘텀이라 그래서 이슈를 찾아요. 무슨 뭐 어디랑 MOU를 체결했니, 어디랑 무슨 뭐 계약을 체결했니, 수주가 터졌니, 뭐 등등등 해가지고 무슨 테마라든가 이슈를 찾는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이유를 찾는 거죠. 이유라는 거는 붙이는 거예요. 마케팅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는 가치의 회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곡 흐름들이 항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왜곡 흐름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밸류를 본다 그러면 비싼데 계속 올라가. 그리고 밸류를 보면 싼데 계속 내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왜곡 흐름인데, 싼데 계속 내려가는 거는 기회가 확장되고 있는 거고요. 기회 확장의 포지션이에요. 저평가인데 내려가는 거는 기회 확장의 포지션이고, 고평가인데 올라가는 거는 리스크가 증가하는 포지션이에요. 결국은 주가는 가치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 가치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고평가인데 버블을 확장한 건 어떻게 되겠어요? 최가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버블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미래의 하락폭은 크겠죠. 이런 것들은 분할 매도 포지션 보는 거고, 신규 편입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죠. 변동성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가는 거 따라서 이제 단기 매매에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폭탄 돌리기에 항상 다 동참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투기지 투자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변동성은 그냥 지나가는 거다. 하락이든 상승이든 변동성이라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 결국 주가는 기업 가치랑 연동해서 가치를 따라서, 가치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변동성을 이렇게 가지지만 가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수라는 건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잖아요. 이 기업이 얼마인지는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적정 가치라는 걸 산출하고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가치 판단을 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변동성을 따라다니면은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캠트로스 300%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찬나님이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캠트로스 300% 수익, 두 번째 절반 매도. 평균 단가 2,000원에 4,000원에 한번 줄이고 8,000원 돼서 또 한번 줄였다는 거죠. 캠트로스 100%대에서 한번 절반 매도하고 300%대에서 두 번째 절반 매도 합니다. 2차 전지가 시장에서 뜨거우니 캠트로스도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자, 빨리 복리게 될 나머지 주식들도 두 번째 절반 포지션이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캠트로스라는 기업은 원래 숫자가 안 보이는 기업이었어요. 2차전지가 뜨거우니까 캠트로스도 올라가는 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이슈가 붙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도 있는데 업사이드가 체크가 되면서 지금 실적 추정치 같은 부분들이 이제 잡히기 시작했어요. 캠트로스라는 기업은.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했을 때는 자, 실적이라든가 숫자가 보여지지 않는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업황을 보고 이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해서 이거는 나중에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편입 사연들을 드린 거죠. 제가 회원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릴 때 적정 가치라는 걸 정리해드리는 기업들이 있고, 자, 성장, 뭐 급성장 초입,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것들이 있고, 또 뭐 이제 꾸준한 성장 뭐 등등 해서 정리드리는 포지션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마다 다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을 이해를 하시면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2차전지가 뜨거우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캠트로스라는 기업의 기업 가치가 반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지 양성소 수익 보신 모든 회원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주식부지 양성소에서는 마이클 로미오님하고 우봉이님이 인증해 주셨고요. 이제 바른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알찬나님, 진스님, 은빛 소나기님, 원칙과 여유님, 신나는 바투님, 평생투자님, 알찬나님, 자 모두 수익 인증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자, 흐름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캠트러스라는 종목은 자 2차전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적정 가치는 한 1만원 정도 보여집니다. 처음에 추천했을 당시에는 가치 산출이 안 되는 구간이었어요. 추천 자리가 이 빨간 동그라미 있는 구간들인데, 자,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요. 주가는 코로나 폭락 때 1,200원까지 빠졌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자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결국은 기업 가치를 맞춰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변동성이 보면 처음에 자 100% 잠깐 주고 이제 5,000원, 6,000원 구간대에서 바로 이제 밀려가지고 폭락 흐름까지 만들어졌다가 이제 V자로 들어 올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요? 가치가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이 항상 어떤 이슈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항상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를 따라다니게 되고 뉴스를 따라다니게 되고 항상 꼭지만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매매가 가장 하면 안 되는 매매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매수 포지션을 고민을 하라는 거죠. 제가 알서포트 같은 기업도 추천드렸던 자리들을 보면 다 이 밑에 있을 때는 이때는 숫자가 안 보일 때예요. 다 숫자라는 게 나오지 않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알서포트라는 기업이 원격 지원에 대한 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3위고 자, 아시아에서 1위다. 그런데 앞으로 세상이 빅데이터가 이렇게 저렇게 되면 2017년도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큰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추천드리고 했을 때가 2,000원에서 2,500원 그 사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아니고 2008년도 폭락 때, 요 종목은 2008년도 폭락 때 바닥을 잡았어요. 알서포트는 1,470원까지 빠졌습니다. 2,500원 뭐 이 구간에서. 그러면 하락폭이 거의 한 30-40%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변동성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파동이. 지금 알서포트 적정 가치는 한 27,000원 정도 보여줘요. 이제 6,000원 구간 때 일가매도가 나갔었는데 이때 자 아니란 생각을 했었죠. 유비커스 홀딩스처럼 밀리면 다시 사야지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가 이제 진입 포지션이 새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종목은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고 뭐하고 하면 이제 7,000원 미만 구간, 6,000원 미만 구간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이제 편입을 해봐야 될 기업이란 말이에요. 업사이드가 나왔고 가치가 이제 산출이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가치 산출이 안 될 때 어때요? 자, 이게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바닥에서 박박 길 때는 2,000원, 2,500원에서 적정 가치까지 올라가면 자 파동이 어때요? 한 1000% 파동 정도가 맞춰진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게 계산식으로 나와요. 한 1000%에서 2000% 정도 업사이드 같은 게 찍히고 업황을 타게 되면 보통 그 정도 파동들이 나옵니다. 자, 캠트로스는 지금 보면 어때요? 자, 1200원 구간에서 적정 가치가 지금 만원이니까 업사이드 조금 나오면 어때요? 자, 이것도 바닥 구간에서 1000% 파동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 항상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바닥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닥이 어딘지를 알고 바닥에서 사요. 그래서 자 바닥에서
꼭지를 어떻게 해요? 지나야 알지. 이게 지금이 꼭지인지 언제가 꼭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이 파동이 1000%가 나오면 항상 제가 하는 얘기는 30%에서 50% 정도를 목표치로 설정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이유가 항상 그런 이유인 거예요. 편입을 해서 기다리면 자, 매도 포지션들은 이렇게 항상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장이 잡혀가고 이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는 조정이 들어오면 편하게 담아갈 수 있는 구간이고, 숫자가 안 보이는 구간에서는 대박이 나는 구간이에요. 숫자가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는. 자, 이런 포지션도 취하고 숫자가 보이는 포지션들도 조정이 오면 담아가고, 자, 여러가지 포지션들을 다 취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제 투자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안 보이는 구간에서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추정치가 잡히기 시작할 때는, 자, 업사이드 끝단까지 보유를 하면 어때요? 자, 기대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성장을 시작하는 준비기간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투자가 진행이 되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키워가는지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업황이 시작이 됐을 때, 자, 미래에 이런 업황이 좋을 건가 안 좋을 건가, 업황에 대한 스탠스를 잡고 이제 그 부분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성과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 알소포트라는 기업도 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샀어요. 자, 여기서부터 줄여. 자, 다시 사, 줄여. 줄이고 가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사. 또 올라가면 이제 적정가치가 잡혀있으니까 어때요? 적정가치 구간까지는 매도 없이 보유하고 가는 거예요. 적정가치 한 2분의 1 구간 오면 자, 분할 매도 포지션 잡고 나머지 비중은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업사이드가 중간에 나오면 에이스테크 같은 것처럼 업사이드가 무슨 뭐 한 28,000원이었단 말이에요. 에이스테크 같은 것도.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28,000원에서 38,000원 업사이드가 나오다가 지금은 8만원, 10만원까지 업사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에이스테크 같은 것도 5,000원 부분, 5,000원 구간 때부터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4,000원, 5,000원 할 때는 자, 숫자가 안 보일 때란 말이에요. 자,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적정가치 구간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자, 1500%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원분들은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하는 부분들 중에서 적정가치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기업들만 이게 상승 여력이 높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숫자가 안 보이는 기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일 수 있어요. 지나고 나야 보이는 거니까. 실적이라는 거는 나오고 추정치라는 것들도 나오고 하는 거는 이제 수주잔고라든가 진짜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할 때는 미리 주가는 움직여요. 그리고 항상 위에서 그런 추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인하고 살려고 그러면 어때요? 요 밑에서 사는 것보다 당연히 더 주고 사야 되잖아요, 돈을. 이런 포지션들 때문에 싸게 사기 위해서 요런 자리도 섞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숫자를 확인하고만 가는 포지션들은 생각보다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먹어봐야 뭐 300%에서 500% 정도? 근데 숫자가 안 보이는 구간에서 끌고 가는 포지션들은 1000%, 2000% 파동도 가볍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요런 이제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에 숫자가 안 보이는 기업들을 공부를 해서 포트폴리오에 섞어가는 비중들이 무조건 필요하다. 미래의 대장주들은 요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기업들. 그러는 기업들에서 미래 주도주들이 항상 나온다는 거죠. 변동성이라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마이너스 70%가 빠지고 마이너스 90%가 빠지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그렇기 때문에 몰빵이라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위에서 사서 몰빵을 해서 이게 마이너스 90% 빠지면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해요? 1000%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근데 마이너스 90% 빠질 때 70% 빠진 애도 있고, 어떤 애는 50% 빠진 애도 있고, 어떤 애는 30% 빠진 애도 있고, 어떤 애는 50%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내 계좌에서 이렇게 포지션들이 다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키 맞추기를 해주면서 수익에 대한 기대감은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자, 회원분들도 처음에는 100% 이렇게 수익 내다가 요즘은 어때요? 장이 조금 좋아지는 흐름들이 보이고 하니까 300%, 500%, 무슨 600% 이런 게 구경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수익들을 내본 적 없잖아요. 우리 바른투자 커뮤니티에서 같이 하기 전에는 이런 수익률도 내본 적 없잖아. 거의 한
99%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투자 수익을 낸다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잡혀있지 않으면 이런 고수익들을 만들어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수익을 크게 취하고 손실은 어때요? 가끔 상장 폐지 같은 거 만나고 하면 손실은 짧게 끊어야 상패는 손실이 100%밖에 아니니까 짧게 끊고 이렇게 크게 키워가는 수익들을 늘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을 더하면 수익은 쌓여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산을 운영할 때는 주식 투자로 자산을 운영할 때는 분산을 해서 수익을 나누어서 쌓아가는 포지션들을 만들어야 안전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변동성을 보세요. 이게 6,000원에서 6,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1,200원까지 빠졌으면 이게 얼마가 빠진 거야. 6,000원에서 1,200원까지 빠졌으면 거의 80% 이상 빠진 거죠. 근데 이제 주가 봐봐. 그 6,000원짜리 넘어갔고 지금 뭐 8,000 몇백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이제 캠트로스라는 기업은 이제 적정 가치가 이제 10,000원 이상 보여지면 어디서 사면 돼요? 자, 5,000원 밑에서 사면 돼요, 또. 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이거는 이제 이 앞에서는 가치 산출이 안 되는 구간이었고 가치 산출이 안 되는 구간이었어. 그럼 어디서부터 살지를 몰라. 그쵸? 그럼 언제 사야 돼요? 뭔가 리스크 같은 게 보여주고 뭐고 할 때. 항상 빠질 때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적정 가치가 보여지는 기업들, 가치 판단이 되는 기업들은 어때요? 이게 가치의 2분의 1 구간서부터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5,000원에 사. 그래서 여기서 3,000원 가면 더 사면 돼요. 일정금 맞춰서. 여기서 5,000원에서 100만원 샀으면, 자, 3,000원까지 빠지면, 이게 60만원까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40만원 더 사면 된다고. 그래서 100만원 맞춰놓고, 자, 평단 4,000원 맞춰놓고 그냥 끌고 가면 돼요. 그럼 2,000원까지 빠지면, 더 사면 돼요. 100만원 맞춰서. 그래 놓고, 어디까지 끌고 간다고요? 자, 1만원 위에까지. 이렇게 끌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라는 게, 요런 어떤 기준점들이 항상 있어야, 편안한 포지션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5,000원을 안 내도 왜 사냐? 그럼 2,000원 올 때 사야지. 이게 빠져줄지 어쩔지를 어떻게 알아? 이거 5,000원 구간도 와줄지를 어떻게 알아요? 요 밑으로 내려와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일단 사는 거죠. 가치 산출이 되는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밸류 포지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포지션들을 섞어가는 것들이 좋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서, 분산을 하고, 자금을 나눠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주는 포지션들이 나오면, 자, 분할로 수익을 챙겨가면서, 계속 로테이션을 시키게 되면, 이게 굴러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100%가 하나가 나왔다가, 이게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자산도 요 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자산 속도가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종목수를 늘리기가 부담스럽다. 요런 구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일정 금액을 늘리면 돼. 처음에 100만원씩 샀으면, 이제 돈이 자꾸 남아. 종목수는 이제 뭐 더 늘리기는 힘들고 돈이 남아. 그러면 여기에서 20만원 늘리고, 50만원 늘리고, 100만원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산 사이즈를 키워가면서 장기적으로 굴려가는 거라고요, 돈을. 변동성은 항상 기회지. 이게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거면 어때요? 그때 내가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고. 내가 예를 들어 투자금이 1억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1억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폭락을 맞아서 6천만원이 됐다고 치자고요. 자, 요 구간에서 100만원, 200만원 더 사면 이게 얼마를 더 사는 거예요? 이게 뭐 200, 500을 더 사는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 요만큼만 더 사도. 자금 여력이 있어서 더 태울 수 있으면 당연히 더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이때 부채를 잘못 쓰게 되면 이게 6천까지 빠지는 게 아니고 만약에 3천까지 빠져버린다. IMF 같은 거 다시 와서. 그럼 이거 다 깡통 나는 거잖아. 부채는 어때요? 상환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용이라는 거라든가 부채는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변동성은 버티면 돼요. 버티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큰 변동성이 와도. 지금 또 조정장이 시작이 된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항상 반복됐어요. 2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게 계속 반복됐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화폐 가치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내용이 너무 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생각들 한번 해보시고 공부들 해보시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그냥 저축하시면 되지. 현금 들고 있으면 되지. 근데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금을 들고 있으면 바보지, 이게.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 포지션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가는 어디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게 적정 가치가 5만원이면 이게 5만원짜리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1만원이, 예를 들어 지금 1만원이면 사야지, 무조건 매수해야지. 상승률이 400%인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5천원이 가고 뭐 7천원이 가고 이게 3천원이 가고 2천원이 가고 1천원이 가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가치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5000% 올라갈 건데. 이 가치에 대해서, 이제 가치라는 것도 변동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변동을 가지기 때문에 가치라는 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자, 이 가치라는 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이 업황이라는 거는 확률 높게 자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이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겠다 라는 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이 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마트가 뭐 탄생한 후에 처음으로 뭐 적자를 봤나 뭐예요, 이마트가. 적자 보고 뭐하고 하면, 적자 지속하면 회사가 망하니까 구조조정 하잖아요. 직원들 자르고 점포 줄이고, 그쵸? 이런 걸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손실은 이제 삼각대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지면 다시 성장을 이어가는 거죠. 자, 이런 포지션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차전지가 지금 뜨겁다 그래서 영원히 뜨거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경쟁이 심화가 오고, 이게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3년 후나 5년 후나 일단 오겠죠. 오면 경쟁이 심화가 되고 이제 마진율이 떨어지고 이제 쇼티지가 해소된 다음에 이제 공급 과잉 구간으로 오게 되면 당연히 또 이제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추적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결국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주가라는 거는.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적인 포지션을 취약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확신이 있고 신뢰가 있어야 투자를 오래도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치라는 걸 신뢰하지 못하면 주식 투자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변동성을 근데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냐 이거야. 변동성이라는 건 투기예요, 그냥. 이 변동성을 따라서 내가 매매를 한다라는 건 투기라고요. 이건 예측이 안 되는 거니까. 이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이 안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업 가치라는 거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업황이고 숫자가 보이니까 예측이 된다고요. 그럼 이게 얼마짜리인지가 예측이 되는데, 변동성, 주가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는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 올라가고 언제 떨어질지가 예측이 안 된다고. 자, 이거 보면, 야, 이렇게 사면 미쳤다고 여기서 사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미쳤다고 여기서 사냐, 여기서 사야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걸 어떻게 아냐고. 이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만약에 이런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10년도 필요 없어. 한 2년이면 전 세계에 있는 부의 99%는 내 거예요. 이걸 만약에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몰빵으로 신용 이빨에 털려서 몇 바퀴만 굴려버리면 뭐 수천조, 수경 금방 벌어버리지? 그러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투자는 이런 식의 변동성을 예측을 해서 하는 게 아니다. 가치를 추적을 해서 업황을 공부하고 기업 가치를 추적을 해서 기업 가치가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는 기업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저렴한 자산을 찾아서 계속 자본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이제 지금 뭐 수익 내고 뭐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변동성이, 지금은 상승 변동성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상방의 변동성이 강하게 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소외감에 또 지쳐요. 야, 씨, 이제는 막 이렇게 해갖고 날라가고, 무슨 뭐 신풍제약은 순식간에 막 10배씩 올라가고 하는데 내 거는 이게 뭐인 짓거리야, 막 이런단 말이야. 소외감에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지쳐. 하락 때는 어때요? 다 빠지니까 공포에 이제 또 아이고 죽겠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죽겠고 내려갈 때도 죽겠고 그냥 항상 죽겠는 거야. 투자자들은 항상 죽겠어.
그럼 이제 살아야 되니까 주식시장을 떠나야지. 그래서 맨날 깡통 차고 떠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자라고 착각을 하는 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투기꾼들. 내가 이걸 착각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지 않아. 내가 맞아. 왜? 지금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손실로 돌아서고 뭐하고 하면 야, 그건 공매도 탓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라가 거지 같아서 그래. 한국이라서 내가 지금 손실이 나는 거야. 수익은 내 탓이고 손실은 남 탓이고 꼴값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 안 됩니다. 공매도가 있든지 없든지 뭔 상관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공매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공매도가 뭐 있든지 없든지 뭔 상관이에요. 공매도가 없으면 버블이 심해지겠죠. 그럼 버블이 심해지면 한국 자산 다 팔고 다른 나라 자산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싸게 살 수 있고 저평가에 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지. 공매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뭐 버블이 뭐 엄청나게 진행이 되면 일본같이, 일본처럼 자산 버블이, 만약에 부동산 버블이 일본이 진행이 된다면 이 부동산이 꺼지니까 20년 동안 투자가 일어나질 않아. 민간 자본 유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망해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이. 한국도 부동산 지금 뭐 해갖고 뭐 문정부 겁나 까죠. 물론 이제 뭐 정책적인 부분들은 좀 골 때리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그거 지금 안 잡아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 그거. 뭐 일본처럼 이렇게 갖고 다 죽어버려야 돼, 이거? 지금 뭐 홍콩 같은 데 보면 젊은 사람들은 집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질 않습니다. 평당 뭐 10억인 거죠. 이거 나중에 부동산 꺼질 때 보면 홍콩이 제일 많이 빠지겠죠. 한국은 아마 한 그 다음 순위 정도 될 거고, 홍콩은 99% 빠져야지 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 버블이. 평당 10억이 말이 되나?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 보면 막 저택이 있다만 해요. 막 이만해갖고 뭐 실평수가 막 3,000평 막 이런 데가 60억인가 밖에 안 하더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비교를 딱 해보면 뉴욕 집값하고 이런 데하고 뭐 왜 부자들이 이런 데 가서 살겠어. 뉴욕에 안 살고. 이거는 금융으로 인한, 이제 부채로 인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버블이 껴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GDP가 6만이고 하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비싸야 되는데 뭐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세만 비싸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기하급수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주거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오늘 또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네. 아무튼간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거는 항상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에 너무 우리가 공포심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하락으로 변동성이 오면. 반대로 상승으로 변동성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버블이 끼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흥분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흥분을 해. 왜 따라다니고. 지금 수익 내고 있는 게 수익이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뻔해요. 그런 거는 다 이거 그런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계속 반복한다고. 상승장에 흥분을 해가지고 버블을 이제 따라 사는 것들을 하면 안 되고, 하락 구간에 공포가 너무 뭐 해가지고 절대적 평가에 이제 뭐 툼에 동참하면 안 되고, 요 두 가지만 지키면 주식 투자는 그냥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원분들도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죠. 처음에 투자 시작하고 1년은 그냥 매직 기간이에요. 운 좋게 몇 개씩 툭툭 터지면서 수익 주는 거고, 거의 대부분은 큰 수익 안 줘. 그러다 이제 뭐 2년차 지나고 3년차 지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수익이 쏟아지기 시작한다고요. 이제 100%란 수익은 눈에 안 보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회원분들 중에는. 이거 무슨 뭐 그냥 사면 그냥 올라가니까. 저희 장 조금 좋으니까 어때요? 그냥 사면 그냥 금방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거. 몇 개월 만에. 장이 좋을 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변동성은 그냥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흥분을 해도 안 되고, 공포심을 가져도 안 된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